민경욱 전 의원에게 부정선거 증거라며 투표용지 6장을 전달한 제보자 이종원 개표 참관인이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발견해서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결단을 한 거지, 기자님도 알다시피 그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 6일 의정부지검 형사 6부 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종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의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가지고 나온 혐의입니다. 체육 관련 센터에 있던 반외 사전 투표지 가방에서 훔쳤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범죄자를 취급하는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매뉴얼 3개 보면 자기들이 공고하기를 가방에는 반외 사전투표 봉투가 들어있고 QR코드 들어있다라고 자기들이 광고해놓고 왜 거기서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자범을 취급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제가 요번 수일에 다시 하도 체육관 하길래 그 현장을 방문해서 가서 봤습니다. 방문한 결과 당일 투표 개봉 전 투표 싸놓은 곳과 그들이 주장하는 체육관하고 거리가 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변호사님하고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 가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 간 겁니다. 하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체육관 하길래, 그러면 5m 정도의 거리에 본투표함이라든지 기타 투표, 개표할 수 있는 투표 싸놓은 곳과 그들이 주장하는 다방이라든지 체육관이 5m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늘 주장하시는 민경욱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화약과 불이에요. 이것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자녀 투표니 뭐니 하지만 저는 거기에 본 투표가 상당히 바꿔치기 하려고 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야간방실 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는데, 야간방실 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 투표지에는 기표만 하면은 그것이 적법한 투표지가 됩니다. 기표한 투표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고 투표 종료가 선언이 되면 그 두 개를 분리해 놔야 합니다. 그게 법의 취지예요. 법의 취지라서 투표 종료와 동시에 남은 자녀 투표지를 봉인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막 뭐 필요할 때 열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창고나 이런 데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관례적으로 그걸 가지고 와서 개표장으로 가져와서 혹시 표 차이가 나고 그러면은 그걸 뜯어서 확인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네들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됐을 때는 법의 취지, 재정 취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자녀 투표지는 수만 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장만 찍으면 그게 기표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는 투표지를, 자녀 투표지를 전부 다 바리바리 다 갖고 개표장으로 왔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바다에 화약을 지고 들어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의 몸수색까지 시도해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었죠.
부정선거 수사에 진전이 없는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심정인데요. 구속된 이종원 씨가 당시 투표용지를 개표장에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사전투표지는 투표인이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프린트하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남아있었고 또 색깔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의심의 증거로 삼았을 뿐입니다. 또 기자회견장에서 얼굴까지 알린 개표 참관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재판부도 참 납득이 가질 않지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원 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직접 가져오신 것도 아니고 투표 참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투표용지를 주고 이 부정 투표에 맞서서 싸우는 분으로 보이니까 그 투표지를 주어서 이거를 자기는 못하지만 용기가 없으면 못하지만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서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걸 갖고 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었죠. 그런 분을 지금 절도범이라고 절도죄로 잡범 취급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제보를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그 제보를 믿어줄 텐데 증거를 중요시하는 재판부가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제는 부정선거가 발견되더라도 구속이 두려워 제보도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전 의원은 이 씨가 구속되기 전날 밤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가 구속된다면 자신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지 6장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를 탈취범으로 몰아서 구속시켰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국 시민들 지금 돌았는데요. 완전히 화났습니다. 댓글에서도요 난리가 났는데 투표지 6장 유출이 구속될 만큼 엄중하냐? 그럼 이 귀한 투표지를 삼립방 상자, 구멍 뚫린 상자, 너덜한 봉인지로 관리한 죄인은 전국민 상대로 불법 선거 저지른 건 조사도 안 하냐?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 투표용지가 나왔으면 나오게 된 경위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부터 수사를 해야지 공익제보자를 구속시키다니. 예전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공익제보자는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요사를 떨더니 자신들 비리를 까발리면 전부 구속시키네. 이런 등등등등 댓글들입니다. 이게요 대깨문 방송인 KBS 기사에 이런 댓글이에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들 대깨문 방송 보지도 않잖아요. 여기에도 다 이런 댓글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요. 여기 대해서 문정부 처사,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윤석열 비판 댓글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구속 받아들이니까 왜 구속영장 청구했냐 이런 얘기인데 윤석열에 대한 비판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구속영장 청구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법조계 인사들에 따르면요 의정부 지검 의정부 쪽이 좌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그거 구속시키지 말고 그 부정선거 있었는지 좀 자세히 조사해봐 이렇게 수사에 개입하면 오히려 난리칠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무슨 사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개입해서 난리쳤다,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이러고 나올 수도 있어서 아마 윤석열 총장은 사태를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냥 냈다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대법원은 조속히 재검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4.15 총선이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 소송을 접수받은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 선례를 볼 때 늦어도 2달 안에 재검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대 총선의 인천 부평갑 재검표는
77일 후인 6월 29일에 실시되었고 16대 대선 재검표는 한 달 이내, 또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광주 재검표는 6월 5일에 실시해서 2달 안에 모두 마쳐졌습니다만은 이번은 무려 31곳이나 되는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2달이 지나도록 한 곳도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속한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과 의혹, 갈등이 증폭될 뿐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조속히 이 재검표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보자를 탈취범으로 몰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키려는 이 악랄한 정권인데요. 그렇다면 공익제보자를 수사해야 할 만큼 다급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여기서 밀리면 마치 자기들 산사댐 터져서 쫙 모두 다 죽으니까 무조건 틀어막고, 공익제보자를 비판하는 사람이고 뭐고 다 입 막고 감옥에 다 쳐놓고, 그리고 버티면서 뭉개면서 몇 달 지나고 이러면 또 대선 전국으로 가고 이러면 어물죠. 또 그 전에 또 윤미향 사건 같은 거, 김여정이 막 씹어대고 무슨 사건 나오면 글로 뉴스 덮고 그래서 어물쩍 그냥 시간만 보내자, 이런 전법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재검표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거기서 몇 군데 까서 대충 숫자 맞추고 뭉갠다. 그 지금 죽기 살기로 재검표 맞추느라고 혈안이 돼 있나요? 이 장면 한번 보시겠는데, 제가 토요일 날 제보를 받은 거예요. 공명선거 감시하느라고 시민단체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분에게 제보를 받은 건데, 사진하고 영상을 제보받았어요. 같이 보시면요. 우선 이 파쇄된 사진 보이시죠? 이거 지난 토요일 4일입니다. 이게 파쇄된 게 나왔어요.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 나왔다는데, 그리고 보시면 이거 트럭으로 네, 차 3대가 다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차 3대가 다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우중공무선입니다. 네, 그래서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저쪽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3대가, 저 트럭 3대가 고물상으로, 선관위에서 뭔가를 싣고 고물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 보이시면 이 고물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물상에서 저렇게 이걸로 막 집게로, 이건 뭐 기중기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포크레인이라고 그래요? 뭐 그걸로 막 찝고 저런 고물상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 투표용지가 왜 고물상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선관위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투표용지를 담은 저런 게 트럭이 3대나 선관위에서 나와서 저걸 쫓아갔어요. 쫓아갔다고 그럽니다. 이 시민단체에서. 그랬더니 저게 무슨 고물상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검찰이 저런 걸 수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많이 고발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들 시민단체도 고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왜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뭉개고, 왜 제보한 사람을 그냥 급하게 구속시킵니까? 찬찬히 조사하면서 재판해도 되잖아요. 재판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냥 구속부터 시켜서 그냥 격리를 시켜버리니까 입을 막으려고. 그런데 저쪽 사람들, 이 대깨문이든 하여튼 이쪽 사람들 공익제보자 얼마나 처받들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고용태, 그 질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사람을 뭐 박근혜, 최순실 관계 폭로했다고 뭐 손혜원, 주진우 등 뭐 공익제보자라면서 보호해야 된다고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그리고 윤지호, 장자연 사건 죽음에 허위 증언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손석희, 뭐 김어준, 안민석이 뭐 데려와다가 기자회견하고, 손석희는 뭐 방송에 띄우면서 뭐 공익제보자나 뭐 의인 대접했잖아요. 처받들고. 김학이 또 성접대 영상 CD 준 경찰 고위간부. 여기는 또 박지원이하고 박영선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잖아요. 증인 보호해야 된다고. 그런데 증인 보호? 그런데 이번엔 이분을 보호하려고 서양기 목사도 입을 닫고, 그 다음에 누구야? 민경호 의원도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서양기 목사 압수수색을 10몇 시간 하고, 민경호 의원은 그 당시에 현역 의원인데 막 탈탈 털고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 공익제보자가 자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고생하나, 그러니까 내가 제보했어 하고 기자회견하고 나왔잖아요. 저들은 공익제보자 누군지 얘기 안 하고 입 닫고, 여기는 그냥
그냥 참고인 신분으로 다 털고 공익제보자 밝혀내 그놈 누구야 이러고 난리치고 결국은 구속시키고. 야, 무시무시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공익제보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얘기지. 해면은 구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 나오면 그냥 구속시키겠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런다고 이 엄청난 전국 규모의 이 부정선거 덮으리라고 만약에 착각하면 꿈 깨십시오. 꿈 깨. 이번엔 절대 못 나갑니다. 온 국민이 제보자고 온 국민이 목격자가 됩니다. 그럼 온 국민 다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180석 잡았다고 자기들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횡포 부리는 거야? 우리 개돼지로 진짜 우리가 뭐 무지몽매한 아프리카 그 최빈국의 그런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국민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도 뉴스 못 봤어? 14개월 만에 부정선거 밝혀져서 정권 교체됐어. 14개월 만에 대통령 바뀌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두고 오십시오. 우리 절대 포기 못하는데 이번 공익제보자 이정원 씨 구속 사건으로 국민들 폭발할 겁니다. 이한열 열사가 1987년 6월 달 체류탄 맞아서 사망한 사건으로 6월 항쟁으로 완전히 도화선 됐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부정선거 사건은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겁니다. 제보자, 공익제보자를 구속시키는 이게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침묵하고 방관하면은요,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게 됩니다. 부정선거 방조죄예요. 자기의 주권이 강탈당했는데 침묵하면은 방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면 자유의 소중함을 알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해야 돼요. 주권이 강탈당했으면 분노하고 외쳐야 됩니다. 분노합시다. 외칩시다. 8.15 전에는 끝냅시다. 8.15 전에 못 끝내면 8.15 날은 진짜 분노하고 외쳐서 끝냅시다. 인간띠로 만들어서 박찬종 변호사가 제의하고 따로 여러 사람 제의했는데 인간띠 만들어서 청와대 다 그냥 둘러싸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무폭력 저항도 분노하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항상 집회 때마다 외치는 분노하라, 외쳐라, 조직하라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